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5월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저는 5월을 생각하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 만물이 겨울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은 3월에 있는데 말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5월은 기지개를 다 켜고 본격적으로 눈을 뜨는 시간이란 생각에 시작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잠에서 깨면 바로 맑은 정신이 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몽사몽에서는 눈도 뜨지 못한 채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다 떠지지 않는 눈으로 양치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세수까지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저에겐 5월이 그 비몽사몽에서 벗어난 시간 같습니다. 아침 저녁 차가운 바람에 집어넣지 못했던 외투들도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요. 이젠 진짜 봄이구나 하는 그런 달. 5월의 영어 명칭인 메이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5월을 뜻하는 영어 메이는 그리스 신화 속의 마이아라는 신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신은 또 성장의 신이라고도 하네요.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성장이 잘 어울리는 5월의 시작에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5월이에요) 가정의 달, 감사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는 달. 참 별칭이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개구장이 내 동생이란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이렇잖아요. 그럼 동생 같은 5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달력을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력을 이렇게 봐보면요. 5월 1일은 일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도 해요.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네요. 또 올해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빨간 날인 일요일에 많은 일정이 몰려 있어요. 어버이날이자 부처님이 오신 날이기도 한 5월 8일. 아이고, 부처님하고 어버이하고 같이 오셨네요. 아이고 참나.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먼저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정 100주년 되는 기념적인 날이죠. 100년 전에 이런 글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요. 어린이를 어엿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고 존중을 부탁한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다들 살기가 팍팍해서인지 어린이들에게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기는 합니다. 어느 날 TV를 봤더니 배우 박중훈 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 참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좋다라고 느꼈는데,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라고요. 네, 참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되게 생소한 기념일이 있어요.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고요. 바로 바다 식목일이라고 하는데요. 백득밤 청취자분들은 좀 알고 계실라나? 아니실라나? 바다 식목일. 알고 계셨으면 많이 계시네요. 부끄럽지만 저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바다 식목일이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게 하려고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닷속이라고 하면 왜 그 갯벌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갯벌에서 쭉 들어가면 왜 미역 있잖아요. 다시마도 있고 그 사이에 물고기들 막 헤엄쳐 다니기도 하는데 때로는 또 저 안쪽에 보면 특히 태평양 바닷가 같은데 아주 푸른 산호초가 잔뜩 있는 그 사이에 또 예쁜 니모 같은 물고기들 막 헤엄쳐 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 영상들이 떠오르곤 하잖아요. 바로 그 풍경들을 바다숲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바다속을 보면 이 바다숲이 점점 사라지고 마치 육지의 사막같이 황량한 백화 현상까지 생기곤 하는데요. 이유는 무분별한 채취, 또 포획, 환경오염 이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황폐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많은 분들이 바다 식목일을 지정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우리가 날을 지정했으니까 인위적으로라도 해조류를 심어서 바다 숲을 더 잘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땅 위에서뿐만이 아니고 바다 속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날, 바다 식목일. 이제부턴 해마다 잘 기억해 보자고요. 자, 더 보니까 다음은 5월 21일. 이날은 소만이라고 합니다. 여름 절기 중에 하나인 소만. 소만이라는 글자의 만자는 그득하다, 가득 차다, 꽉 채우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뜻을 계절에 대입을 해보면 햇볕이 풍부하게 내리쬐어서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만의 다른 이름은 초여름이라고 합니다. 네, 초여름 하니까 참 너무 이해가 쉬운데 소만이란 단어는 사실 달력을 의미 있게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으니까 저도 이 소만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초여름. 그렇구나. 야,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5월이 다 가면 이 봄도 다 가겠죠. 그리고 또, 야, 겨울이 끝난 지 언젠데 봄이 왔나 했더니 또 바로 여름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몰랐던 기념일을 알게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한편으론 쑥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아쉽고 허전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달력. 내가 아직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분야들.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 달력 안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또 한 주가 끝났네? 또 한 주네? 이러면서 참 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는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세상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기분에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5월에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여러 기념일들이 또 있죠. 자, 백득밤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차분하게 달력을 들여다보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는 밤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저녁에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그 메일을 보시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시간이 되지 않아 못 만날 것 같다면서 잘 지내고 있냐고 전화해 주신 교수님. 사실 전 저번 학기부터 취업 준비로 휴학을 했는데 준비하던 시험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기운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항상 잘했잖아 라며 저의 자존감까지 챙겨주신 교수님. 평소에 무섭고 무뚝뚝하신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든든해졌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죠? 얼른 취뽀해서 당당하게 교수님 뵈러 가고 싶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하, 교수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제 학생들도 저한테 이런 식의 연락을 하면 저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교수님처럼 저도 아주 자존감도 세워주고 격려도 해주고 네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교수가 되도록 저도 또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세대 간의 분리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한데 이렇게 한 번씩은 참된 어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겪게 되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 어떤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고 뭔가 훈훈하고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끼리는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멋진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좀 그래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든지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살면서 겪어내야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근황을 서로 궁금해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시던 시험 분명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화이팅! 저 백 교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읽어볼게요. 승철님도 생애 최초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 생애 최초의 기억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간 기억이랍니다.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라 할아버지 얼굴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같이 슈퍼에 갔던 길과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 순간이 세세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젯밤에 할아버지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우리 할아버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꿈속에서 저랑 맛있는 거 드시고 즐겁게 이야기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가 제 꿈에 오신 건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저 보러 제 꿈속에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연이었네요.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셨구나. 저는 한 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꿈에 나오신 적이 없는데 생각만으로도 되게 부럽네요. 와. 느낌만으로 외할아버지라는 걸 아실 정도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꿈이었는지 미로와 짐작을 살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가 참 포근하겠죠. 할아버지께서 사연자님을 엄청나게 아끼고 또 보고 싶어서 그냥 꿈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즐겁게 이야기까지 나누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이 아름다운 꿈을 꾸셔서 네, 저도 덩달아 훈훈해지고 행복해지네요. 저 역시 사연자님께서 자주 행복하셨으면 해서 외할아버지께서 자주 꿈속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연자님께 자주 와주세요. 네, 때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와주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11년 회사 생활을 접고 프리랜서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힘을 주세요! 캐캐캐캐캐 이런 사연이신데요. 1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고 프리랜서로 출발을 하시려고 한다. 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분명히 많은 노하우가 쌓이셨겠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공을. 잘하실 거예요. 그 1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사연자님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그 몸속에, 그 마음속에 켜켜이 잘 든든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은 다 연관이 있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연관이 없어 보여도 모두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11년의 세월이 사연자님을 굳세게 만들어 주실 거고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많이 망설이지 말고 다 하세요. 네, 저도 힘을 팍팍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DJ님, 백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박 웹툰 작가 지전훈남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는데요. 요즘 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 형은 제 대학 선배이자 제 친누나랑 사귀기도 했던 형인데요. 지금은 헤어지긴 했지만 헤어진 후에도 계속 가까이 지냈어서 올해로 벌써 알고 지낸 지 8년이 됩니다. 저는 형과 보통의 형 동생 사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참 형이지만 제가 많이 챙겨주는 관계랄까? 이 형이 저희 누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형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때부터 제가 슬픔은 술 푸면서 있자 하고 술 사주면서 달래준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때 누나가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눈을 아주 희번뜩 뜨고 째려보는데 눈알이 밖으로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너무 크고 사배간이라 무서운데 그치만 너무 좋은 형이라 그냥 보고 있기 안타깝더라고요. 또 형이 저한테 자꾸 연락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서 그런지 한참 지난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각별하게 잘해주는 형이에요. 아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하게 굴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하자면 긴데요. 저는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조금 이것 때문인가 싶고 짐작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PD님이 저에게 참 잘해주세요. 제가 신작에 자신 없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늘 칭찬해주시고 언제나 좋은 말만 해주시려고 하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는 1등 PD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데 이 형이 PD님을 너무 싫어해서요. PD님이 원인인 것 같아요. 세상에 며칠 전에는 제가 PD님이랑 술자리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조금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형이 어떻게 알고는 와서는 PD님이랑 엄청 싸운 거예요.
하! 정말 사람 피곤하게. 아우, 곤란하게 말이야.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 정말 왜 그런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형은 또 뭘 잘했다고 삐져가지고는 저한테 잔소리 엄청 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도 잘 안 되고 카톡해도 단답만 오고. 흥, 너무 속상해요. 아니, 아무튼 형 도착하기 직전에 피디님이 저한테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꼭 손에 쥐고 있으라고 차키랑 핸드폰 그리고 반지를 맡기셨어요. 반지는 자기 첫 작품 입봉했던 기념으로 맞춘 반지라고 소중한 거니까 잘 갖고 있으라고 손가락에 끼워주고 가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차키랑 핸드폰은 돌려드렸는데 반지는 저도 모르게 끼고 그냥 집에 와버려서 못 돌려드렸거든요. 근데 저 이거 변명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취하기도 했고 형이 대뜸 와서 피디님한테 시비 걸고 막 싸우니까 그거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고요. 반지 이거 돌려드리러 가야 하는데 제가 어디만 나갔다 하면 형이 금방 알아서 약간 눈치가 보여요. 형이 옆집 살고 있거든요. 아유, 피디님이랑 그렇게 한판하고 난 뒤로 그래도 형이 삐져있으니까 형보다는 어른스러운 내가 한번 굽혀주자 싶어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분 풀어줬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효과가 조금 있기는 해서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이거 돌려주러 가려면 금방 또 알고 어디 가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어설프게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형이 더 화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니다. 친구랑 약속 있다는 변명은 못해요. 예. 제가 직업이 웹툰 작가다 보니까 밖을 잘 안 나가거든요. 혼자 일하다가 보니 친구도 많이 사라져서 제가 만날 친구 같은 거 형도 알고 있거든요. 대체 형은 왜 피디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형하고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데 피디님과 계속 얼굴 보면서 지내면 형이 계속 화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피디님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란 말이죠. 형도 너무 신경 쓰이고 피디님도 보고 싶어요. 두 사람 다 너무 좋은데 저는 형이랑 피디님 셋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 어쩌죠? 정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사연이셨네요. 사연자님 곤란하셔 하는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참 마음씨가 착하고 밝은 분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도 정말 잘 챙기고요. 그리고 피디님이랑 형분이 서로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로 잘 풀어보시는 건 좀 어려울까요? 각각의 좋은 점을 어필해서 서로의 편견이 좀 무너지고 이랬던 벽이 좀 허물어지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남자끼리 화해 술자리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네. 저번에 그 싸움이 났던 술자리에서 왜 싸움이 난 건지 혹시 그 감 잡히시는 것 혹시 없으세요? 큰 이유가 없다면 이런 사소한 다툼은 삼자 대면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된다면 사연자님께서 너무 힘들다면 극약 처방 잠시 두 분 다 거리를 둬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 너무 애쓰고 계신 게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데 한번 그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자 대면 아니면 연락 뚝 끊어보기. 아마 그 피디님도 형도 사연자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마음을 열려고 할걸요? 자,
모두 잘 해결돼서 세 분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의 사자성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작심삼일에 관한 생각을 깨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 트레이너가 한 말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흔들렸다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내일부터 또 작심삼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심삼일로 이어가도 좋으니 포기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할 때쯤에 또 작심해서 3일 가면 되죠.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구력 있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습관이 돼서 잘 하시게 될 거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고 또 매일 계획을 하고 또 매일 그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일기를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쓰겠다라고 했지만 밀리기도 하고요. 영어 공부를 매일 5분씩이라도 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쉽진 않죠. 네. 하지만 우리 한번 흔들렸다고 해서 역시 난 안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작심해서 3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 모두 기운 내시고요. 1, 2, 3, 4월 지나서 이제 5월인데 그동안 작심했다가 포기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하시던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또 새롭게 작심하시고 3일, 3주, 3달 또 가보시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파이팅 할게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